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그 김자연 우리 박병진 부부 베타께서 준비 많이 해가지고 문제 먼저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 쟁점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1기 1주차 1주차 그다음에 1번, 2번, 3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이번 그 문제 1번은 일단 세 가지 개별 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1번, 2번은 같이 좀 묶여져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별개의 물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아우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일단 1번은 읽어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이제 그 하자 승계와 관련된 문제로 보여지고, 2번은 그 사업 시행자의 수행 의사와 능력과 관련된 이제 저희가 이제 매번 그 많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2009-1051 판결 아니면 2017-71031 오, 외우셨네요. 네네. 통파구청 네 사건 풍납토성 뭐 이제 이런 사건들이랑 관련된 판례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많이 강조해 주시던 대치동 공원 그 사건과 이제 관련된 이제 그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 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가볍게 논점 정리를 해주고요. 뭐 논점 정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선행 행위의 그 하자 사유가 이제 하자 사유를 바탕으로 이제 후행 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그 부분 이제 조금 다뤄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씩 목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 청취, 이게 지금 이제 의견 청취를 이제 절차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과연 그러면 어떤 하자인지, 이 하자의 위법성은 독자적 위법성이 있는 것인지 그 여부부터 판단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이, 그러면 그 하자 승계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둘 다 각각 처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둘 다 각각 처분인지, 그리고 이제 각각 그 사안별로 이제 하나씩 포섭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실 목차를 그런 식으로 짰거든요. 그래서 뭐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뭐 검토, 그다음 이제 위법성 정도는 당연히 이제 무효 사유가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취소 사유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하자 승계와 관련돼서 전제 요건을 충족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자 승계 가능성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전제 요건을 충족을 하는지.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거 앞서서 저희가 하자 승계의 의의 및 취지는 먼저 써주겠죠.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전제 요건을 쓴 다음에 이제 핵심은 하자 승계 인정 여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학설 및 판례 태도를 2007두 13845.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학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통적 하자 승계론이랑 그다음에 이제 구속력 이론이 나오잖아요. 예측 가능성, 뭐 수행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요구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고 그다음에 검토를 써줘서 가볍게 이제 그렇게 써주다 보면은 사실 근데 이게 좀 분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처음에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라던가 아니면은 뭐 의견 청취 절차의 의의 및 취지 이런 앞단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아우르다 보니까 살짝 조금 길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박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그냥 사업인정 수용재결 의 쓰고 바로 하자 승계 요건 쓰고 이게 사안 포섭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살짝 이제 이걸 작성을 하면서 고민이 됐던 게 사실 배점과 분량이거든요. 네. 다 포섭하고 다 넣으면 좋긴 하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늘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작성해 주신 것처럼 약간 요건 쓰고 이 요건과 관련돼서 어떻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괜찮을까, 아니면은 이거는 그래도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관련해서 좀 다뤄주고 넘어가는 게 맞을지,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문제일 것 같은데, 사업 인정
의미 취지 이제 먼저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뭐 4가지 4조 공익 사업에 해당할 것, 공공 필요가 있을 것, 뭐 비례 원칙 따라서 공공성 판단할 것,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공익 사업 수행 능력과 의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요 내용을 이제 당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요거를 한번 그렇게 넣어봤어요. 그 관련 판례 유형별 검토해서 1번은 사업 인정을 부정한 사례, 그래서 2009도 1051 그 사건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은 2017도 71031 그 이제 송파구청 관련해서 요 사례를 넣었는데, 근데 이제 요것도 제가 살짝 조금 약간 고민이 됐던 부분은 뭐냐면, 그 판례 유형별 검토인데 아주 미세하게 판례 내용이 좀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거든요. 요 요지를 보면.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분량이 좀 많이 차지해서 이걸 그냥 어떻게 좀 더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을지. 이거 요약해서 이거 저 뭐지? 1번, 2번 하면 안 될까요? 1번, 2번. 그러니까 판례 1에 해당 판례는 사업인장에서 이거 수용체결하는 것을 수용권 남용으로 봤다. 그리고 2번 하고 그래서 줄처리로 2개 써주면 안 돼요? 줄처리로 2개요? 판례 유형별 검토. 그러니까 완전 요약해서 그냥 결론만. 네. 그게 제가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배점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5점이어서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한 페이지 정도니까 크게 뭐 목차 4개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어서 뭐 간단하게 그렇게 줄 처리를 해도 될 것도 같고, 네 왜냐면 어차피 그 판례 요지가 비슷하니까. 맞아요. 네. 저는 요건이랑 수용권 남용 가능성, 사실 이거 저도 판례로 썼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니까 네. 정신 못 차렸어요. 아, 그리고 네. 사안의 적용 이렇게 썼어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답안지 쓸 때가 약간 이렇게 이론식으로 일반론적인 내용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조언을 판례를 네 판례나 이제 이게 법규 답안지답게 좀 쓰라고 하셔서, 사실 저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이게 새로 쓴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새로 써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좀 구성을 해봤고요. 네. 팔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받는 이제 토지 관련해서 이제 쓴 건데, 뭐 당연히 의미 취지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규정 검토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그 평가 방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 관련 내용을 조금 줄여가지고 좀 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게 관련 판례 태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2012도 7950 관련된 이제 내용을 넣어서, 뭐 핵심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은 이제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내용이랑 이제 이어지는 게 사안의 경우에서 사안을 좀 가볍게 이제 포섭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 시행자인 을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가 된다. 네. 사실 뭐 그렇게 막 아주 쟁점이 어렵거나 그렇게 한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1주차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네, 회원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1주차 이제 2번, 3번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1주차 할 때 했던 걸 기억을 더듬어서 해보았습니다. 먼저 문제 2번은 아마 보는 분들도 다 잊어버리셨겠죠. 9만 평 토지에 공영 주차장이랑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걸 고시를 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토지보장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다 했는데 2만 평, 그러니까 꽤 많은 부분을 소유한 협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토지 수용의 재결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다 알다시피 그냥 동일하게 본다라고 간단하게 썼고요. 그리고 수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용 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을 거친 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에 대소원 기간피? 전기간피?
그래서 그 제일 좀 우리가 계속 외워왔던 취소 소송에서 그 중에 제일 좀 중요하다고 계속 우리가 배워왔던 대상 적격이랑 피고 적격에 관해서 설명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적다고 했을 때 보상금, 취소 소송, 적합한 취소 소송, 보증수 재결 거쳤는데 보상금 적다, 토지보상법이다, 보증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업인정이 되게 문제에 충실해서 목차랑 이걸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써주고 그리고 사업인정이랑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 저는 그 목차별로 물음 1 그냥 이렇게 안 쓰고 목차에다 약간 내용을 다 요약해줬어요. 그리고 사업인정 그래서 고시랑 의의 취지, 저 약간 의의 취지 빼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저의 답안을 봤을 때 그래도 얘는 어떻게 잘 적었네요. 그리고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제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은 강압상 특허다, 처분이다, 사업인정을 결정하는 재량형이다, 그리고 침익적 효과로 제3자 그 사업 시행자에게 수익적, 그리고 피수용자에게 침익적 효과를 미치는 제3자효 행정행위다. 요거 4개 외우는 거 써주고,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를 안 하면 사업인정이 아예 무효가 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사업인정과 마찬가지로 특허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이의 재결 후 취소소송 제기까지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 목차인데요. 사실 이게 약간 이번 문제의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대상 적격은 행정소송법 99조, 저희가 이제 조문 빼뜨리는 경우도 많아서 얘도 적어줬고요. 먼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원처분주의는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하되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재결을 다투게 하는 것이다. 근데 재결주의는 그 재결 그 자체를 소외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 법리에서는 원처분주의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 이걸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판례도 간단하게 써줬고요. 그리고 사안의 적용으로 사안은 수용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이므로 원칙상 수용 재결을 대상 적격으로 하지만 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는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피고 적격, 이거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이게 또 취소소송에서 그 대소원 기전 기각비 그거 외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취소소송은 이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처분청을 피고로 합니다. 따라서 수용 재결이 수요의 대상인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 재결이 소의 대상인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판례로는 수용 재결이 굴복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도 수용 재결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 재결을 취소를 해야 된다고 판시를 했고, 사안에서도 이의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고유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용 재결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 3에서 보상금에 대한 이제 또 논의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작물 손실이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이제 적합한 소송 행태에 대해서 기소했을 때 이런 보상금에 관련한 그 토지보상법에서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고, 이거는 토지보상법 85조 2항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이례적 해결하고 당사자 소송에 이의가 있고, 이 법적 성질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 제가 오늘 이걸 배웠거든요. 당사자 소송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차이점이 알고 계시나요? 처분이랑 그 민법 이게 어쨌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랑 당사자 소송이 잘 다른 거를 오늘 배웠거든요. 그리고 확인 급부 소송으로 재계청의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의 보상금 분쟁을 해결을 도모한다 해서,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에 입각해서 대상 및 피고가 설정되고, 문항 3에서 보상금 증액에 대한 소송으로 분쟁의 이례적 해결 및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함이 적절하다고 다시 그냥 요약 정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의 고질적인 문제가 항상 이제 1, 2번까지 쓰고 나면 힘도 빠지고 시간도 줄어들어서 3번을 늘 엉망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3번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3번 문제는 우리가 되게 많이 다뤘던 잠업사 그 손실보상, 간접 손실보상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네 이거 원래 몇 점이었나요? 이번 문제는 몇 점이? 문제 배점 20점. 아 20점. 20점인데 13점 만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잠업사를 운영하는 공익사업 지구자 박노지구 박보상에 대해서 이제 간접 손실 보상에 저거를 해준 건데요. 제가 여기 의의 취지의 조문 이거를 빼먹었더라고요. 조문 이걸 안 쓰면은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전 이거 꼭 써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접 손실 보상 요건은 공익사업 지구 밖에서 제3자가 입은 손실이고 손실의 예견 가능성과 손실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희생, 보상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거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지구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노예가 폐사한 바 이제 재산상 손실도 있고 손실 범위가 특정할 수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관련 보상 규정이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문제가 공익사업 시행에 인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익사업 시행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문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관련 규정에 얘가 포섭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판례로 저는 얘기를 했고요. 관련 판례가 영업손실보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토지보상법상 규정해서 그 판례 내용을 요약을 해줬고 그 사안의 적용으로 해서 그냥 이거 5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판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안 적용해주는 걸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이제 토지보상법에서 79조 2항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해당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손실공사 청구 기간이 지나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손실보상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동시 행사가 가능하냐고 물으면 판례에 따라서 그러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중배상을 하게 되면 사업 진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당보상의 원칙에도 사실 부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례는 이거를 할 수 없다라고 보았고 다만 하나의 그 1년이라는 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역시 여기도 판례 내용을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 이제 34조, 50조에 제결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